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이 러시아 국영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 시베리아의 힘이라고 이름 붙여진 가스관을 통한 중국에 대한 가스 공급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20일 가스프롬이 이날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에 예정된 점검 작업을 위해서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중국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가스프롬은 예정된 점검 작업을 위해서 이번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가스프롬은 이 중국 석유 천연가스 그룹의 CNPC하고 계약에 따라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9년 12월부터 동시베리아 최대 규모인 차안다가스원에서 생산한 가스를 길이 2,000km가 넘는 가스관을 통해서 중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에 공급된 가스 양은 2020년에 41억 입방미터, 그리고 2021년에는 104억 입방미터입니다. 올해는 200억 입방미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에 중국과 375억 달러, 그러니까 한 51조 6천억 원 규모의 가스 공급 연장 계약을 맺었고, 이후에 중국에 대한 가스 공급량을 대폭 확대해서 일간 가스 공급량도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인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주 코빅타 가스전의 가스를 시베리아와 함께 중국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시베리아 지역 가스전에서 몽골을 거쳐서 중국 서부 신장 웨이월 지역으로 이어지는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건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양국 사이에 비쳤던 긴장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가스프롬은 지난 8월 31일부터 사흘간 점검을 위해서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드스트림 1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라고 통보한 바 있었죠. 그런데 가스프롬 측은 그 점검 완료 하루 전날인 지난 9월 2일 갑자기 누출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독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무기한 중단하면서 독일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가스관 점검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일단 가스 공급을 중단한 이후에 전면 중단으로 흘러갔다는 점에서 이번 중국에 대한 가스관 점검 이유도 혹시 최근 중국과의 갈등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지난 1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렸던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상호 신뢰를 다지면서도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푸틴 대통령도 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었죠. 시진핑 주석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회피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강화된 서방의 제재를 반대한다, 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한다고 말한 대목은 크게 주목할 만하죠. 이건 시진핑 주석이 푸틴에게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 우려를 표명했다는 뜻이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내비쳤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발언을 푸틴이 직접 공개했다는 것, 이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러시아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푸틴이 서운함도 묻어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발언을 그런 감정이 묻어있는 레토릭, 그러니까 외교적 수사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 정상 간의 가시돋친 발언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양국 사이 긴장 관계가 이번에 가스관 중단, 공급 중단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러시아의 대중국 가스 공급 일시 중단은 러시아 가스를 통해서 특수를 노리는 중국이 정작 정치적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는 분석이
사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해관 총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세관격인데요. 이 해관 총서는 20일 지난 8월 중국의 석유와 석유 제품, 가스, 석탄 등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액은 83억 달러, 한 11조 5,6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서방 진영의 제재 때문에 판로가 줄어들고 있는데, 러시아 지금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니까 중국은 이를 대폭 수입량을 늘리면서 양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온 겁니다. 이 기간에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그리고 석유 제품, 가스, 석탄 수입액은 총 44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4%나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의 8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834만 톤으로 지난해 8월에 653만 톤과 비교할 때 28%가량 늘었습니다. 같은 달에 석탄 수입량은 850만 톤으로 57% 늘었고,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는 67만 1000톤으로 37%가 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중국의 8월 에너지 구매의 83%가 러시아산으로 집계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중국이 러시아산 LNG를 싸게 수입한 다음에 이걸 유럽 등으로 지속해서 재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도시의 부분 또는 전면 봉쇄 조치 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니까 에너지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죠. 자, 이런 가운데서도 러시아산 LNG 수입을 늘려왔는데 남는 에너지를 유럽으로 되팔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올해 1월에서 8월 중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액은 23억 9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기간에 스페인, 프랑스 같은 유럽에 LNG 1억 6,400만 달러 상당을, 또 한국과 일본, 태국에도 LNG 2억 8,400만 달러치를 팔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비단 장사 왕서방 역할을 한 거죠.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의 할인 판매로 싸게 에너지를 수입해 가지고 유럽 같은 국가에 되파는 이익을 취하면서도 러시아 편에 적극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중국에게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중국을 향한 에너지 공급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주 공급처였던 유럽 사회로의 수출이 사실상 거의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 대체 수출 창구인 중국마저 보복 차원에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면 이젠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주름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중국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 공급 일시 중단에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러시아는 이미 유럽 사회를 향한 에너지 공급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에게마저 공급량을 줄이게 된다든지 중단한다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사실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거죠. 또 러시아하고 또 중국 간의 갈등이 표면화가 된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문제들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국을 향한 가스 공급 중단은 중국 길들이기 차원에서 엄포성 행동은 가능할지라도 갈등의 표면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